자, 안녕하십니까. 하이프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외국인 전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외국인 전형은 외국에서 정말 한국말을 전혀 못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외국에서 국내 대학을 오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많죠. 요즘에 이제 한국에 대한 위상, 또 한국의 여러 가지 한류 문화에 대한 관심이 많다 보니까 한국이라는 나라를 되게 역동적으로 에너지가 넘치는 나라로 한국에서 꼭 유학하고 싶다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학들이 외국인들을 많이 적극적으로, 정원 외 전형이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대학에 유치하려고 하는 작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내 대학들이 외국에 가서 국내 대학을 알리고 또 입학을 설명하는 행사들도 많이 개최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국내 고등학교에 재학하고 계신 분들도 많죠. 그렇죠? 한국에 계시는 외국인들이 상당히 많으시거든요. 이런 분들이 국내에 있든 외국에 있든 공통점은 뭐냐면 막상 외국인 전형으로 원서를 쓰려고 하다 보면 용어도 낯설고 용어도 낯설고 과연 어느 대학교에 원서를 써야 되는지 어떤 과에 원서를 써야 되는지 서류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되게 난처하거나 모르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외국인 전형에 대해서 천천히 하나씩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외국인 전형의 자격 조건을 꼭 아셔야 되겠죠. 외국인 전형의 자격 조건은 학생, 부모 모두가 다 외국 국적을 취득했다 라고 하면 외국인 전형에 해당이 되고요. 외국인 전형은 거주 국가 또는 재학하고 있는 나라는 관계가 없습니다. 국내에 재학하고 있든 해외에 재학하고 있든 관계없이 국적 취득 여부가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만약에 내가 입양을 한 경우다, 외국인 부모에게 입양을 한 경우다라고 하면 입양하는 시기가 바로 뭐냐면 그레이드 1, 초등학교 취학 이전에 입양을 하셔가지고 국적을 취득하셔야 인정이 되어질 거고요.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복수 국적을 취득하신 분들은 대부분 원서 접수 이전에 국적 이탈 사실 신고 접수, 신고를 완료하셔야 되고 신고 접수증이나 신고서만으로는 인정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외국인 전형은 복수 국적자가 지원하실 수가 없다는 점 꼭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다섯 번째 내용을 보면 부 또는 모 중 한 명과 법적으로 가족관계인 경우 해당 부 또는 모의 국적만을 지원 자격으로 반영한다 라고 하는 거죠. 결국은 뭐냐면 부모님이 두 분이 계셨는데 이혼을 하셨거나 아니면 사별을 해서 나는 현재 어머니와 아버님과만 살고 있다 라고 하면 어머니의 국적을 따라간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어머니가 중국분이면 나도 중국 국적을 따라가는 거니까 외국인 전형에 해당이 돼요. 특히 이제 우리가 6번을 좀 주목해서 보셔야 되는데 예전에 이 부분이 약간 좀 논란이 많았어요. 이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외국 국적을 취득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았죠. 특히 이제 예를 들어 내가 우리 어머니가 중국분이고 내가 중국 사람이야. 근데 어머니가 한국에 오셨어. 그러고 난 다음에 어머니께서 한국 아버지와 결혼한 경우죠. 이런 경우라면 정상적이라면 나는 주민등록상으로 한국 아버지의 주민등록상 아래로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런 경우에 일부러 의도적으로 학생을 아버님의 주민등록으로 올리지 않고 별도로 빼서 어머니의 주민등록 상태에다 두는 경우죠. 그런 경우로 해서 말씀드렸던 것도 5번처럼 부 또는 모와 이렇게 법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경우, 부 엄마나 아버지 둘 중에 한 명과 법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경우에 해당 엄마나 아버지의 국적을 따라가는 경우이기 때문에 어머니의 국적을 따라가서 외국 국적을 취득하는 경우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문제가 돼서 대학에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6번 친권 혹은 양육권을 가진 외국인 부 또는 모가 한국 국적자와 재혼한 경우예요. 다시 말하면 엄마가 중국 사람이고 나도 중국 사람인데 어머니가 한국 남자와 결혼을 하신 경우죠. 이런 경우에 한국 국적의 재혼 당사자가 외국인 자녀를 법적으로 입양하지 않더라도 다시 말하면 법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내가 엄마의 입양 상태에 있다 하더라도 해당 자녀에게 순수 외국인의 특별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다. 이 점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7번째 보면 미혼모의 자녀 혹은 기타 가족관계 증명이 안 되는 경우라도 해당 학생과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이라는 증빙 및 가족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 특히 이제 외국인인 같은 경우에 어머니와 아버님 모두가 다 외국인이고 나도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 전형에 해당이 되죠. 그런데 가끔 질문하시는 분들 중에서 엄마나 아버님 둘 중에서 한 분이 외국인이 아닌 거죠.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버지는 한국 사람이야. 근데 엄마는 중국 사람이야. 나는 중국인이야. 그러면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외국인 전형에 해당이 안 돼요. 외국인 전형은 부모 모두가 다 외국인이어야 하니까. 이런 경우에 만약에 내가 외국에서 초, 중, 고, 다시 말하면 그레이드 1부터 그레이드 12까지 전 교육과정을 외국에서 이수했다면 이런 경우에는 외국인 전형에는 해당이 되지 않지만 12년 특례 전형에 해당이 되어집니다. 보시는 것처럼 국외 정규 고등학교 졸업 또는 졸업 예정자 중에서 국외 학교에서 우리나라의 초중고교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이나 외국인, 재외국민이나 외국인은 12년 특례 전형에 해당이 되고 12년 특례 전형은 복수국적이 허용이 되죠. 복수국적이 허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학생, 부모 모두가 외국 국적자다 라고 하면 결국은 해외에서 공부하든 국내에서 공부하든 관계없이 외국인 전형으로 쓰실 수가 있고 외국인 전형은 원서 지원에 횟수 제한이 없어요. 그쵸? 6개도 쓸 수 있고 10개도 쓸 수 있습니다. 자, 만약에 그렇지 않고 어머니는 한국 사람, 그 다음에 아버지는 중국 사람, 나 중국 사람 이라고 가정을 했었을 때 내가 중국에서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 마침까지 12학년 전 과정을 외국에서 이수했다고 한다면 그런 경우는 12년 특례에 해당이 될 거고요. 12년 특례 전형은 외국인 전형과 다르게 원서 접수의 횟수 제한이 6회로 제한이 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지원 자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외국인 전형의 원서 접수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국내 수시 원서 접수는 9월이지만 외국인 전형은 원서 접수가 언제냐면 전기가 서울대학교는 전년도에 7월 4일부터 7월 7일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연세대학교 7월 25일부터 8월 12일이었고 그 다음에 7월 달에 있는 학교가 된 건양대학교 의대가 7월 4일부터 7월 8일 그 다음에 카톨릭 간동대 의대가 7월 4일부터 7월 8일 7월 달에 원서 접수하는 대학도 있고요. 그 다음에 9월에 원서 접수하는 학교를 봤더니 중앙대학교 9월 7일 그 다음에 고려대 세종 약학과 9월 5일 그 다음에 연세대학교 미대 같은 경우는 1차가 8월 1일이고 2차가 10월 24일 그 다음에 을지대학교 9월 13일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외국인 전형은 좀 폭이 넓어요. 7월부터 시작해서 9월, 10월 달까지 쭉 원서 폭이 쭉 이루어진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7월 달에 원서 접수를 시작하는 학교들이 있으니까 지금 현재 이제 4월이 됐단 말이에요, 벌써. 그러니까 이제 남은 기간이 약 3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서부터 체계적으로 원서 접수의 준비를 시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대학별 선발 인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전형으로는 보통 각 대학에서 몇 명 정도 인원을 선발하게 되어질까? 자, 외국인 전형은 전기와 후기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전기, 후기. 전기는 우리가 보통 7월이나 9월 정도에 원서 지원을 하시고 내년도 3월에 입학하는 걸 전기라고 해요. 후기는 보통 올해 3월이나 4월, 5월 정도에 원서 접수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올 9월에 원서 지원 9월에 입학하는 경우 후기 지원이라고 하는데 여기 남아있는 거는 3월 전기의 입시 결과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에서 외국인 전형으로 선발하는 인원이 2022학년도 전기에서 12명, 인원이 많지 않죠. 연세대학교는 137명을 선발했는데 놀라운 거는 2021학년도에는 343명을 선발했고 2022학년도는 137명이니까 많이 줄었어요. 결국은 뭐냐면 최근에 2년, 3년 기간이 코로나로 인해서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까 외국의 유학생들이 많이 들어오기가 어려웠는데 특히 올해 2023학년도 후기, 2024학년도 전기로 가면서는 사실 거의 코로나가 다 풀린 상태다 보니까 외국인 유학생들이 조금 더 많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만큼 경쟁이 조금 더 높아진다라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요. 고려대학교는 231명, 성균관대학교 263, 그 다음에 서강대학교 78, 한양대학교 190, 중앙대학교 177, 그 다음에 이화여대 74명, 경희대학교 303명, 한국의대 50명 이 정도에 선발하게 되어지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외국인 전형의 원서 접수는 몇 번 한다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외국인 전형은 원서 접수에 횟수 제한이 없어요. 12년 특례는 6번. 외국인 전형은 횟수 제한이 없다. 횟수 제한이 없으니까 뭐 10개도 쓰고 20개도 쓸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물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비용이 문제가 아니라 외국인 전형으로 주로 선발하는 대학이 보시는 것처럼 연세대, 고려대, 성균관대, 서강대, 한양대, 중앙대, 이화여대, 경희대, 외대 정도의 라인에서 대부분 다 멈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서 지원을 아무리 많이 쓴다 하더라도 7개나 8개. 대부분의 학생들이 원서를 쓰는 게 5개나 6개 정도로 원서를 쓰니까 사실 12년 특례와 별 차이가 없어요. 원서 지원의 횟수 제한은. 왜? 외국인 전형으로 원서 지원의 횟수 제한은 없으나 사실 외국인 전형으로 학생들이 대학을 가려고 하면 가고자 하는 대학, 가고 싶은 학과가 대부분 다 겹쳐요. 몇 개의 대학과 몇 개의 학과에 원서지는 몰린다는 얘기죠. 그만큼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실제 보시는 것처럼 고려대학교가 231명인데 전기 모집이 231명 그럼 곱하기 후기까지 포함을 시키게 되어지면 460명 정도 인원을 뽑는 거기 때문에 사실 모집 인원이 꽤나 많아요. 그리고 특히 이제 2024학년도로 가면서 외국인 전형의 선발 인원 정원 외선발이 있기 때문에 더 많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네 번째 보니까 외국인 전형에서 학생들의 현황을 한번 조사해봤어요. 국내 대학에서 외국인 전형으로 입학한 학생들이 과연 어느 계열에서 어떤 과에 주로 원서 지원을 많이 하느냐 이걸 분석을 해봤는데 자, 학비 과정을 한번 보니까 인문사회 계열에 공부하는 학생들, 자연과학 계열에 공부하는 학생들, 공학 계열, 예체능, 의학 계열 쪽으로 나눠서 분석을 해봤더니 외국인 전형으로 국내 대학에 다니시는 분들 중에서 가장 많이 학생들이 다니고 있는 계열은 인문사회 계열이네요. 서울대학교에 현재 외국인이 207명이 있는데 그 중에 89명이 인문사회. 연세대학교는 1759명이 외국인이 있는데 그 중에 1503명이 인문사회 계열에 해당이 되죠. 자, 중앙대학교는 1944명인데 그 중에 1980명이 인문사회 계열이고요. 경희대학교는 3221명인데 그중 2546명이 인문사회 계열이에요. 특히 이제 외국인 전형이 인문사회 계열로 왔었을 때 국내 대학의 학업을 따라가거나 학업의 만족도가 높아질 거예요. 하지만 자연과학 계열이거나 아니면 공학 쪽으로 원서 지원하시게 되어지면 외국과 국내에서의 교과 과정의 차이라든가 학업 수준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공부를 따라가고가 이해하기가 되게 어렵다. 다시 말하면 외국인 전형으로는 대학을 붙는 것도 중요한데 이게 되게 중요해요. 대학을 붙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지원한 합격하는 학과가 나의 적성과 맞아야 되고 내가 충분히 공부를 따라가거나 학업적 성취도를 낼 수 있는 경우여야 된다는 점이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가고 싶은 학과에 원서를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충분히 학업을 이어가고 따라갈 수 있느냐, 내가 충분히 공부하는데 문제가 없냐, 이 점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고 이 표를 통해서 여러분이 좀 이해하실 점은 보통 외국인 전형으로 국내 대학을 가는 학생들은 대부분 인문사회 계열 쪽에 대부분 집중이 되어져 있구나, 이 점을 아실 수가 있고요. 의학 계열 같은 경우도 보면 서울대학교는 의학 계열로 외국인 전형이 12명, 동국대학교 Y주도 9명, 연세대학교 8명, 연세대 미대 7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중앙대학교 5명, 단대 천안에 4명, 가톨릭 관동대학교 3명, 을지대학교 3명 등 보시는 것처럼 의학 계열에서도 외국인 전형 학생들의 선발이 있다는 점을 알 수가 있고 특히 의학 계열의 선발이 집중이 되어지는 학교는 서울대학교부터 시작해서 대략적으로 보면 가톨릭 관동대, 단국대, 중앙대, 건양대, 제주대 등등에서 외국인 전형의 의학 계열의 선발 비율이 높다는 점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 이제 외국인 전형으로 원서를 쓰시는 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인문사회 또는 자연, 공학, 예체능도 관심이 있지만 의학 계열 쪽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나는 외국인 전형으로 의대를 가고 싶다. 또는 뭐 약대를 가고 싶다. 한의대나 수의대를 가고 싶다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잘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의학 계열의 전형의 유형을 한번 볼게요. 외국인 전형의 전형의 방법은 아시는 것처럼 다 서류평가 100%예요. 거의 모든 대학이 그냥 서류평가고
우리가 2024학년도 올해부터 국내에서는 자기소개서가 다 폐지가 됐어요. 하지만 자기소개서가 폐지가 되는 거는 수시 전형 그리고 재외국민 전형에서 3년 특례 전형에서는 다 폐지가 됐지만 12년 특례, 12년 특례라고 하면 전교육과정 해외 이수자인 경우에 서울대학교가 시행계획이 발표가 되어졌는데 서울대학교는 12년 특례 전형과 외국인 전형에서도 2024학년도에도 자기소개서를 제출받습니다. 아무래도 외국인 전형의 특성상 자소서의 역할이 그만큼 큰 거예요. 자소서가 결국은 학업의 과정, 노력의 과정, 해외 고등학교 재학하면서 어떻게 공부를 했고 또 본인의 진로와 어떠한 노력을 해왔는지를 보여주기 때문에 사실 면접이 사실상 어렵잖아요. 외국인 전형은 학생들이 국내로 들어와야 면접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학생들이 원서를 쓰기가 어렵다 보니까 학생들이 외국에 있는 상태에서 원서를 쓴다라는 가정이다 보면 서류평가 전형일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소개서의 역할이 외국인 전형에서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대학에서 자소서를 요구하지는 않을 거예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울대학교는 2024학년도에도 자소서를 제출받는다고 되어져 있기 때문에 서울대를 필두로 해서 몇 개 대학은 자소서를 쓸 가능성이 높고 따라서 내가 만약에 외국인 전형으로 원서를 쓴다라고 하면 6개 지원하는 대학 중에서 최소한 절반 정도, 3개 정도 대학은 자기소개서를 제출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자소서도 작성하는 연습을 하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의학계열은 일반학과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 서류평가 100%이지만 의학계열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면접을 많이 보죠. 의대 서류 플러스 면접을 보는 학교가 서울대도 면접을 보고 연세대학교도 면접을 보고 고려대학교 면접 보고 중앙대 의대도 면접 보고 연세대 미래의대도 면접을 보고요. 인제대, 을지대, 카톨릭, 간동대학교가 다 면접을 봅니다. 자, 그리고 또 특이하게도 동국대학교 Y지는 의예과와 한의예과에서 뭐를 보냐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시켜요. 수능 최저를. 아무래도 이제 국내에 재학하시는 국내에서 중학교, 고등학교를 마치신 외국인 입장에서 좀 더 유리하다고 보실 수가 있겠죠. 자, 공인학 성적이 들어가는 학교는 건양대학교, 치대 같은 경우는 연세대학교 하나밖에 없는데 연세대, 치대는 서류 면접 전형이고요. 약대 같은 경우는 연세대, 고려대, 세종, 인제대, 오석대 3개 대학에서 외국인 전형으로 선발을 합니다. 한의예과는 동국대학교 Y지하고 우석대학교 2개 대학에서 한의예과 선발하고 있고 수의예과는 서울대학교에서만 외국인 전형으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외국인 전형으로 원서를 쓰시는 분들 중에서 좀 성적이 좋으신 분들, 그렇죠? 그리고 내가 또 의학계열에 꼭 원서를 꼭 쓰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보셨던 것처럼 대학별 전형 방식에 맞춰서 체계적으로 잘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서류 평가 방법이다. 그럼 도대체 뭘 어떻게 평가한다는 뜻인가? 여기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자, 내가 대학을 가려고 해. 서울대를 가려고 해. 연세대를 가려고 해. 그럼 대학에서 나를 뭐로 평가하지?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 당연히 이제 대학에서 학생을 평가할 때 제일 중요한 건 학생의 학업적 우수성이에요. 어차피 대학은 공부하러 가는 거고 대학에서는 학업적 준비가 잘 되어져 있는 학생들을 선발하려고 할 테니까 학업적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지표가 첫 번째는 IB 디플로마라면 IB 또는 내가 학교가 A레벨 학교라면 A레벨 학교 일반 로컬이라면 GPA 성적이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SAT나 AP나 ACT와 같은 표준 학력 지표 전 세계적으로 공인되는 학력 지표의 우수성이 되게 인정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공인어학 성적이 필요하죠. 토플 성적 같은 이런 공인어학 성적 그리고 거기에다가 기타라고 한다면 학교에서 받은 수상 경력, 동아리 활동, 봉사 활동 이런 것들이 서류평가에서 중요한 평가 요소라고 보시면 되고 외국인 전형에서 또 중요한 건 전공 적합성이에요. 외국인 전형은 정원 외선발이라고 해요. 정원 외. 다시 말하면 뭐냐면 모집 인원이 10명 이렇게 딱 정해진 게 아니라 10명 정도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명이지만 그게 학생들이 대학에서 학생들을 뽑으려고 하는데 애들이 올해는 조금 성적이 별로 안 좋아 라고 하면 10명 뽑으려고 했다가 7명을 뽑을 수도 있는 거고요. 한 10명 정도 뽑으려고 했는데 올해는 학생들이 아주 우수해
학업적으로 준비가 잘 되어져 있어. 그러면 20명을 뽑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전형 정원에 선발해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학업적 적합성이에요. 학업적 적합성. 학업 적합성이라는 얘기는 이 학생이 과연 한국에 와서 유학생활을 할 수 있느냐. 두 번째, 이 학생이 과연 우리 대학, 우리 학과에 입학하여 학업을 충분히 따라갈 수 있느냐. 이런 거죠. 대학에서는 그냥 등록금을 낸다고 하니까 그냥 돈 받아서 다녀라 이렇게 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냥 학생들을 막 뽑아서 다니게 되어지면 특히 외국인 학생들 같은 경우에 학업에 흥미를 못 느끼거나 또는 학업을 충분히 따라가기가 어려우면 방황하는 경우도 많고 그러다 보면 출석도 안 해, 공부도 안 해, 학점도 안 좋아 이러다 보면 학교의 명예가 실추가 되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말 대학에서는 어떤 학생들을 뽑을 것이냐. 공부도 공부지만 학습적 자세가 잘 되어져 있는 학생, 공부할 의지가 분명한 학생들을 뽑으려고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전공 적합성이 매우 중요하다. 이 전공 적합성을 보여주는 지표에서 되게 중요한 지표가 바로 뭐냐면 토픽 성적이에요. 토픽. 한국어 구사 능력이죠. 한국어 구사 능력이 되게 중요합니다. 토픽 성적.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의대를 가려고 한다, 약대를 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더라도 토픽 성적을 꼭 갖추시는 게 좋고요. 특히 이제 대학들이 코로나 시대에 이런 나라나 아니면 국가나 도시의 환경에 따라서 이런 토픽 성적이나 SAT나 AP나 이런 공인어학 성적들을 시험을 보기가 어려운 경우들이 많았기 때문에 대학들이 일부 대학에서는 뭘 폐지하냐 하면 토픽 성적, 어학 능력에 대한 자격 조건을 폐지한 학교들이 있어요. 폐지를 했다 하더라도 토픽 성적은 되게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전형으로 국내 대학에 입학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토픽 준비 꼭 하셔가지고 성적을 따시셔야 상위권 대학, 원하는 대학에 합격할 수 있고 대학 합격하는 거 목적이 아니라 그래야 국내 대학 와서 공부를 재밌게 할 수 있어요.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 대학별 선발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금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여기 앞에서 보여드렸죠. 대학별 선발인원.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체적으로 몰려있는 학교는 연세대, 고려대, 성균관대, 한양대, 중앙대 쪽에 선발인원이 많이 몰려있다는 점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했고요. 자, 서류평가에 대한 부분 말씀을 드렸고, 자, 9번째는 학생부 주요 항목 변경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특히 어떤 학생들이냐면 현재 외국인인데 한국에 계시는 외국인들이 많죠. 한국에 계시는 분들 중에서 대만 국적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중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캐나다 국적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호주나 미국, 아프리카, 이스라엘 등등등 여러 국적을 가지고 계시면서 한국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밟아오신 분들이 계시단 말이에요. 이런 분들이 현재 한국의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이번에 이제 원서를 쓰게 되어지면 여러분들은 학교생활기록부를 제출하게 되는 거죠. 학교생활기록부. 자, 2024학년도에 학교생활기록부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자기소개서가 폐지가 되어졌어요. 이거는 국내 수시 전형에서 외국인 전형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도서명이 대입의 미반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수상경력도 대입의 미반영이 됩니다. 자, 개인봉사활동 대입의 미반영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자율활동도 대입의 미반영이 되어져요. 이런 부분들. 하지만 이제 국내에서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외국인 전형으로 원서를 쓰시는 분들은 학생부에서 나의 전공 적합성을 나타낼 수 있는 항목들이 있죠. 결국 학생부 기재관리가 되게 중요하다. 학생부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특히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내신 성적은 당연히 좋으면 좋아요. 교과 성적은. 하지만 교과 성적이 만약에 못 미친다면 첫 번째는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이라든가 또는 자율활동이라든가 동아리 활동이라든가 진로 활동 이런 부분에서 학과적 적합성을 잘 보여줄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외국인인데 현재 국내 고등학교에 다니고 계시는 분들 이번에 원서를 쓰시는 분들도 그렇지만 내년도에 원서를 쓰려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내신 성적 못지않게 학생부의 비교과에 대한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이 점을 좀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그게 바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율활동이라는 거, 또 동아리 활동이라는 거, 그 다음에 진로 활동이라는 거, 또는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이 파트가 되게 중요해요.
내신 성적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제가 영상으로 그 전에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관리 방법에 대해서 영상을 올려드렸습니다. 국내에 현재 재학하고 있는 외국인 학생들은 학생부의 관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 점을 꼭 알아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외국인 전형의 지원 자격, 그 다음에 대학별 전형의 방법, 원서 접수의 시기, 또 원서 접수에 주의할 점, 이런 점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외국인 전형으로 원서를 쓸 때는 가고 싶은 대학, 가고 싶은 학과보다 더 중요한 거. 뭐가 제일 중요해? 내가 이 대학, 이 학과에 가서 충분히 학업을 이수할 수 있고 따라갈 수 있느냐. 이게 되게 중요하다. 그래 나중에 졸업하고 난 다음에 취업도 되고 진로를 잡을 수가 있어요. 좋은 대학, 좋은 과는 갔는데 가서 학점이 안 돼. 공부를 못 따라가는 거죠. 그러면 대학생활 정말 재미없을 거예요. 그리고 대학을 졸업하고 난 다음에도 취업이나 진로가 막히기 때문에 결국 그것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요즘 꼭 고려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이퍼 리뷰에서는 지금 이제 외국인 전형의 원서 접수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첫 번째는 입시 컨설팅을 합니다. 입시 컨설팅을 해서 지원 대학, 지원 학과 결정하게 되고 필요한 서류 준비하게 되고 그쵸? 또 서류도 작성해야 되고 나중에 원서 접수하는 과정에 대해서 상담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두 번째는 외국인 전형에서 자기소개서를 요구하는 학교들이 있기 때문에 자기소개서 작성이 진행이 됩니다. 국내에 계시는 분들은 학원에 오셔서 직접 하시면 되고 외국에 계시는 분들은 화상, 줌을 이용해서 상담을 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의학 계열의 목적을 두고 싶다. 나는 의대를 가고 싶다. 이런 분들은 면접 준비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또 학원에서 면접에 대한 준비의 과정들이 진행이 되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외국인 전형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국내에 계시든 외국에 계시든 아무래도 이렇게 국내 입시, 이게 참 외국의 입시 과정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 보니까 원서 지원도 어렵고 어디에 원서를 써야 될지도 모르겠고 서류 준비를 어떻게 제대로 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다 보니까 걱정하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 그러신 분들은 하이퍼 리뷰를 연락 주시면 제가 자세히 상담 드리면서 올해 입시의 과정을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